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크고 반짝이는 파프리카를 내 손으로 직접 키워볼 수는 없을까?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심어보면 열매가 쪼그라들거나 잎만 무성해져서 실망하신 적이 많으시죠. 사실 파프리카는 꽤나 까다로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싹을 틔우는 아주 작은 씨앗의 비밀부터 가지치기, 그리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마법 같은 물주기 비법까지 여러분의 텃밭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파프리카 재배의 모든 것을 알파벳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법만 아신다면 올해 농사는 무조건 대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파프리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파프리카가 어떤 식물인지 그 성격을 잠깐 알아야 합니다. 파프리카는 원래 따뜻하고 햇살이 가득한 중앙아메리카가 고향인 식물입니다. 즉, 태생부터가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고 따뜻한 온도를 사랑하는 열대성 작물이라는 뜻이죠. 흔히 우리가 키우는 고추와 친척간이지만 파프리카는 고추보다 훨씬 더 온도와 수분에 민감한 온실 속 화초 같은 녀석입니다. 조금만 춥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금세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리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키울 때는 단순히 흙에 심고 물만 주는 것을 넘어서 이 녀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수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인 씨앗바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사온 파프리카를 먹고 남은 씨앗을 그냥 화분에 툭 던져 넣으면 싹이 틀 거라고 생각하는 흔한 오해를 하십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싹이 나기도 하지만 크고 튼튼한 열매를 원한다면 검증된 종자를 구입하는 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파프리카 씨앗은 발화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25도에서 30도 사이의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아주 좋은 방법은 밀폐 용기 안에 젖은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씨앗을 올린 뒤 따뜻한 인터넷 공유기 위나 냉장고 위쪽처럼 항상 미지근한 열기가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에서 7일 정도 찜질방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씨앗이 하얀 뿌리를 쏙 내밀게 됩니다. 그냥 차가운 흙에 심었을 때보다 발화 성공률이 300% 이상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씨앗이 예쁜 싹을 틔웠다면 다음은 이 아이들이 살아갈 포근한 집, 즉 흙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은 아무 흙이나 퍼와서 심어도 잘 자랄 거라는 믿음입니다. 파프리카는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뻗어가는 식물이라 흙이 딱딱하거나 물 빠짐이 나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해버립니다. 부드럽고 영양분이 가득한 상태, 부엽토와 펄라이트를 섞어 폭신폭신한 침대처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밭에 심으실 거라면 모종을 옮겨 심기 2주일 전에는 미리 퇴비를 듬뿍 섞어 흙을 갈아엎어 주어야 합니다. 퇴비가 흙 속에서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어린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리 준비된 영양 만점의 부드러운 흙이야말로 파프리카가 스트레스 없이 초기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 공사가 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키운 모종을 밭이나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 정식 단계입니다. 그런데 모종을 언제 옮겨 심어야 할까요? 봄이 왔다고 날씨가 조금 풀렸을 때 급하게 심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파프리카는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밤 기온이 최소 15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늦봄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따뜻한 사우나에 있다가 갑자기 한겨울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식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심을 때는 간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50cm 이상 넉넉하게 간격을 띄워주세요. 어릴 때는 휑해 보이지만 잎이 무성해지면 서로 햇빛을 차지하려고 싸우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아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넓은 간격은 바람길을 열어주어 식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천연 백신과도 같습니다. 이제 파프리카 생장의 핵심인 물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 1위가 바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과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겉흙이 조금 말랐다고 매일 물을 들이붓는 것은 파프리카를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줄 때는 손가락을 흙 속에 2마디 정도 푹 찔러 넣어 보세요. 속흙까지 완전히 보송보송하게 말랐을 때 그때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흙이 한 번씩 완전히 말라야 뿌리가 물을 찾아서 더 깊고 넓게 뻗어나가며 스스로 강해집니다. 물을 주실 때는 아침 일찍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물을 주면 밤새 흙이 차가워져서 뿌리가 오한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더운 여름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단번에 들이켜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수분 섭취에 밀고 당기기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파프리카가 쑥쑥 자라서 키가 훌쩍 커지기 시작하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가지치기 시간입니다. 보통 첫 번째로 가지가 V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곳을 반가다리라고 부릅니다. 이 반가다리 중앙에 가장 먼저 피는 첫 번째 꽃이나 열매는 무조건 과감하게 따주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그냥 두시면 식물이 그 열매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정작 덩치를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열매보다 식물 전체의 몸집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나중에 수십 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아래쪽에 있는 늙은 잎이나 흙에 다을락말락하는 잎들도 모두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발을 해주면 흙에서 올라오는 곰팡이균을 막을 수 있고 영양분이 쓸데없는 곳으로 낭비되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은 파프리카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직사광선을 하루 종일 쨍쨍하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한여름에 끓어오르는 오후 햇빛은 열매의 피부를 타게 만드는 일소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한 화상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한낮의 뜨거운 해를 살짝 가려주는 차광막을 쳐주시거나 열매 위쪽에 잎을 몇 장 남겨두어 자연스러운 파라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람은 줄기를 흔들어주어 식물 스스로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들도록 돕는 헬스장 트레이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화분을 두시거나 밭 주변에 잡초를 잘 뽑아주어 항상 맑은 공기가 식물 사이사이로 시원하게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밥을 잘 먹어야 일도 잘하겠죠. 파프리카의 식사 즉 비료 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심을 때 비료를 한 번 듬뿍 주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파프리카는 엄청난 대식가로 변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주는 폭식보다는 20일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주는 소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질소 성분보다는 칼륨과 인산이 풍부한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질소 비료만 너무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 정글처럼 변해버리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헬스에 비유하자면 상체 운동만 하고 하체 운동은 전혀 안 해서 균형이 깨진 몸과 같아지는 것이죠.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 맞춤형 웃걸음을 챙겨주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파프리카를 정성껏 키우다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매 밑부분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 바로 배꼽썩은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전염병이나 벌레가 먹은 것으로 오해하고 독한 농약을 뿌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사실 칼슘 부족이 원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에 걸린 것과 같죠. 토양의 수분이 너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아서 뿌리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주 멋진 천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버리는 계란 껍데기를 바싹 말려 곱게 가루낸 다음 식초에 녹여 수용성 칼슘 비료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용액을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잎에 뿌려주면 까맣게 썩어가는 현상을 마법처럼 멈출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예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불청객들도 냄새를 맡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흔하고 지독한 적은 바로 진딧물과 총채벌레입니다. 잎이 뒷면에 다닥다닥 붙어서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는 녀석들이죠. 벌레가 생겼다고 바로 독한 화학 살충제를 집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건강한 작물이니까요. 친환경적인 격퇴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마요네즈를 1대 50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로 잎 뒷면에 뿌려보세요. 마요네즈의 기름 성분이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천연 살충제가 됩니다. 벌레들은 항상 잎사귀 뒷면이나 갓 자라나는 연한 새순 쪽에 숨어 있으니 약을 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잎 뒷면이 흠뻑 젖도록 꼼꼼하게 뿌려주시는 것이 확실한 방제 포인트입니다. 길고 긴 정성의 시간 끝에 드디어 수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록색 피망이 붉은색이나 노란색 파프리카로 변하기 시작할 때 언제 따야 할지 조바심이 나시죠. 색깔이 조금 변했다고 바로 따버리면 특유의 깊은 단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 싸움입니다. 열매 전체가 나무 위에서 완전히 선명하고 쨍한 색상으로 물들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나무에서 완숙된 파프리카는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도가 높고 비타민C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수확할 때는 손으로 마구 잡아 뜯지 마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된 가위로 꼭지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내어 식물 본체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쾌하게 톡하고 잘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농사도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프리카의 씨앗을 깨우는 방법부터 아주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는 그 찬란한 순간까지 재배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프리카가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것은 사실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배운 대로 적절한 온도 포근한 흙, 과감한 가지치기, 그리고 칼슘과 수분의 완벽한 균형만 맞춰준다면 파프리카는 그 어떤 작물보다 정직하게 크고 눈부신 열매로 보답할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비료는 결국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있죠.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체크하고 잎사귀 뒷면을 다정하게 살펴봐주는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짜 비밀입니다. 올해는 꼭 오늘 배운 꿀팁들을 적용하셔서 가족들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크고 아삭한 꿈의 파프리카를 산더미처럼 수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텃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 중에서 어떤 색을 가장 키워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계획이나 텃밭의 궁금증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차고 신나는 농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